안녕하세요. 황혼 라디오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 거실 끝에는 늘 닫혀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아들 방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문 앞에서 자꾸 발이 멈춥니다. 열면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열기가 망설여져요. 괜히 열었다가 다시 닫기 힘들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아내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이제 좀 치우자. 쓰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대로 두고 있어? 그럼 저는 그냥 대충 웃으면서 얼버무립니다. 뭐, 언젠가 치우겠지.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방을 치운다는 게 그냥 짐을 치우는 게 아니라 제 마음 한쪽을 정리하는 것 같아서요. 아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멀리 다른 도시에서 직장 다니고 이제는 아빠가 돼서 손주까지 보여줍니다. 저도 그거 보면 기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방 앞에서는 아직도 아들이 그때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책가방 메고 들어오던 모습, 밤에 기타 치던 소리, 그런 게 다 떠오릅니다. 저녁에 TV 보다가도 물 한 잔 마시러 가면서 괜히 문 앞에 섭니다. 그냥 습관처럼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도 결국 안 열고 지나치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한테는 일종의 습관 아니면 의식 같은 게 돼버렸습니다. 문을 열면 방 안 공기가 확 달라져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묘하게 그 시절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먼지 냄새 사이로 땀 냄새, 종이 냄새. 책에서 풍기는 오래된 잉크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죠. 책상 위에는 만화책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원피스. 그 당시 애들이 줄줄이 보던 거 다 모아놨어요. 몇 권은 모서리가 다 해지고 표지에 국물 얼룩 같은 것도 묻어 있습니다. 책을 펼치면 낙서가 참 많아요. 친구 이름 옆에 별표를 잔뜩 해놨다든가, 수학 공식 옆에다 이거 못 풀면 끝장 이렇게 써놨다든가.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오죠? 창가 구석에는 축구공이 하나 굴러 있습니다. 바람이 다 빠져서 쭈그러졌는데 검은 줄무늬는 아직 선명해요. 그 공만 보면 아들이 뛰어다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름 땡볕에도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공 차다가 땀범벅이 돼서 아버지 저 골 넣었어요 하고 들어오던 모습. 신발은 흙투성이, 머리는 온통 젖어 있고 그게 아직 눈에 선합니다. 옷걸이에는 교복 재킷이 걸려 있습니다. 소매 끝이 좀 닳았고 단추도 하나는 금방 떨어질 것처럼 매달려 있죠. 주머니를 뒤져보면 오래된 버스카드랑 반쯤 부러진 샤프가 나옵니다. 참 별것 아닌데 그 작은 물건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울려요. 책상 서랍을 열면 쪽지들이 잔뜩 나옵니다. 체육대회, 오전 10시, 운동장. 동아리 모임, 늦지 말기. 그리고 삐뚤빼뚤하게 아버지,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 글씨를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오다가도 금세 마음이 찡해집니다. 방 안에 앉아있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밤에는 기타 치던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 책상 의자에 앉아봐요. 삐걱 소리가 나면서 한동안 비워졌던 자리가 제 무게를 다시 받아줍니다. 그 순간엔 진짜 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괜히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갈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날 밤 집안 분위기가 괜히 어색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들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이제 이거 다 잘려나가는구나 싶으니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참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입대 날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그랬어요. 이제 저 방은 한동안 비어 있겠네. 그 말이 그렇게 허전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그대로였죠. 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이 보낸 첫 편지는 아직도 서랍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밥은 먹을 만합니다. 근데 어머니 김치 생각납니다. 짧은 글이었는데 그 한 줄에 마음이 턱 하고 걸렸습니다. 제대하고 돌아왔을 땐 방 안 공기도 조금 변했습니다. 기타도 가져갔고 책도 몇 권 챙겨갔어요. 그래도 옷장 한쪽, 책장 몇 칸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취업 소식을 전했을 땐 참 기뻤어요. 아들이 전화로 아버지, 이제 월급 받으면 한 턱 낼게요 하더군요. 그 말 듣는데 방에 걸려있던 교복 재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교복을 입고 뛰어나가던 애가 이제 월급을 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 아빠가 됐습니다. 식장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러더군요. 아버지, 저 이제 가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 듣는데 방에서 뛰어다니던 장난꾸러기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뭉클했죠. 그렇게 아들은 다른 도시에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금은 손주 사진을 보내주고 가끔 주말에 내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들의 방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달력은 2000년대 중반에 멈춰 있고 책상 서랍엔 잉크가 반쯤 남은 펜이 아직도 들어 있습니다. 집은 계속 바뀌었거든요. 냉장고도 바꿨고 소파도 바꿨고 벽지도 새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 방만은 안 건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저 방만은 그대로 멈춰 있어서 우리 집에서 제일 특별한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방을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치워버리기도 어렵고요. 그냥 늘 다음에 하자 하면서 미뤄두는 거죠. 한 번은 큰맘 먹고 상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책장 위에 있던 교과서를 꺼내는데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동아리 모임 늦지 말기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얘가 이런 걸 적어놓고도 지각을 밥 먹듯 했지. 그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책을 다시 꽂고 종이는 서랍 속에 넣어두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옷장 정리를 해보겠다고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오래된 버스카드 하나가 나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들이 학교 끝나고 버스 타던 모습이 떠올라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정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건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제 마음을 위해서라는 걸요. 방화 물건들이 그 시절의 아들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바라보면 마음이 놓여요. 그 물건들을 보면 아들이 웃던 모습, 투덜대던 목소리, 시험 끝나고 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눕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게 저한테는 힘이 돼요. 우리도 그 시절이 있었지 하고요. 처음엔 언젠가는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꼭 정리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구나. 그냥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하면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방은 이제 저한테 일종의 앨범 같은 공간입니다. 사진처럼 딱 정리된 건 아니어도 문만 열면 그때 그 시절이 펼쳐지는 앨범. 언젠가 손주가 크면 이 방을 같이 열어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추억이 쌓이겠죠. 손주가 아빠 여기서 살았어? 하고 묻는다면 아들은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살짝 보태주겠죠. 결국 이 방은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세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방 앞을 지나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들아, 내 웃음은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여전히 여기 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의 방은 결국 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때의 기억을 통해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였죠. 여러분도 혹시 정리하지 못한 방이나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앨범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황혼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